코카콜라는 어떻게 130년간 시장 점유율 1위를 고수할 수 있었을까요? 코카콜라는 올해 1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늘어난 약 11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순이익도 전년보다 12% 증가했고요. 보통 코카콜라의 경쟁사 하면 펩시라고 생각하시죠? 1982년부터 오랜 시간 코카콜라의 CEO를 역임한 로베르토 고이스베라 사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가 목이 마를 때 단순히 코카콜라와 펩시 중에서 선택하지 않는다. 물이나 커피, 과일 주스 같은 음료도 고려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회사의 목표를 단순히 탄산음료 시장 점유율로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쟁사를 사실상 인류가 소비하는 모든 음료로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코카콜라는 콜라와 스프라이트만 판매하지 않고 물, 커피, 과일 주스를 포함한 다른 음료로 확장했던 거죠. 마케팅 마이오피아, 근시안적인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먼 미래를 예상하지 못하고 바로 앞에 닥친 상황만 고려한 마케팅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티오도르 레빗이라는 하버드대 교수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발표한 논문 제목이었고요. 이 논문을 통해 레빗 교수는 근시안적 시각을 가진 기업은 오래 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케팅 마이오피아의 좋은 예로는 1998년 한국 시장에 진출한 월마트를 들 수 있겠습니다. 미국 리테일 시장에서 1위를 오래 하고 있는 월마트는 당시 가격 할인 정책에만 초점을 두고 한국의 쇼핑 문화나 서비스 관련 문제들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2006년 이마트의 영업권을 넘기고 철수하게 되죠. 반면 나이키는 1990년대 말 매출 정체의 이유를 분석한 결과 게임기 시장의 성장으로 자사 제품의 판매가 저조한 것이라고 판단했고 경쟁 상대를 IT 업체까지 확대했습니다. 그 결과 IT 기술을 활용한 센서를 장착한 운동화를 출시했고 매출 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주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16세가 되면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면허증을 따게 되면 운전하기 바쁜데요. 요즘은 그런 트렌드가 많이 줄었다고 해요. 게임하느라고 운전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의 경쟁 상대는 다른 자동차 회사뿐만 아니라 게임 회사가 될 수도 있고 또 화상통화 시스템이 발달하다 보니 출장 다니는 횟수가 줄어들어서 항공사와 통신사가 경쟁을 하기도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마케팅 마이오피아는 다양화되고 글로벌화된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시장에 어떤 기회가 있는지를 보고 근본적인 솔루션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나 인생에서나 근시안적인 시각으로는 그 생명력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